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싱가포르 물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바로 의료비예요. 제가 고정적인 생활비에서 의료비를 어느 정도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싱가포르 의료비가 얼마나 되길래 그런지 궁금해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체감하실 수 있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 10월 달에 눈다랗기 수술을 하고 싱가포르 달러로 8,000불 정도를 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감기 때문에 소아과를 한 달 정도 2-3일 간격으로 꾸준히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지나고 소아과에서 저한테 준 영수증이 3,000불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싱가포르 의료 시스템이 어떻길래 이런 비용이 나오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싱가포르 의료제도는 우리나라랑 많이 달라서 우리나라 한국 대사관에 나와 있는 싱가포르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싱가포르의 기본적인 의료 철학은 건강은 개인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료복지가 국가만의 책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공공의료보험은 존재하지 않아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메디세이브라고 하는 공공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질 좋은 민간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현지인들, 그리고 외국인들은 민간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편하게 가는 전문의 병원들 있잖아요.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이런 병원들이요.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스페셜리스트 클리닉에 가게 되면 진료비, 상담비, 약값 이렇게 해서 적게 나올 때는 150불 정도, 그리고 많이 나올 때는 한 300불 정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눈이 아파서 안과를 2주 정도 다녔는데도 도저히 낫지를 않더라고요. 결국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비용이 한 5,000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수술을 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도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알아서 한국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싸게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냐고, 어떻게 할 건지 잠깐 생각을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5,000불은 병원에서 예상을 했던 비용이고요. 수술이 끝나고 청구되는 비용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간단한 눈 다래끼 수술인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한국에 휴가도 갈까 해서 겸사겸사 한국에 갈까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필 그때 제가 집 이사 문제랑 아이가 새 유치원을 옮기면서 계약을 했던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싱가포르에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아야겠다 결정을 내리기는 했는데요. 간단한 수술 같은데도 종합병원에 수술실을 예약을 하고 저랑 선생님이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는 시스템이었어요. 회사에는 일단 병가를 내고 쉬기로 했고요. 수술 당일날 환자복도 입고 마취도 하고 수술실에서 이제 결국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 준비를 하면서도 작은 수술 같은데 뭐 이렇게 오버스럽게 일들을 진행하나 하면서 조금 재밌기도 하고 좀 싱가포르에서 별 경험을 다 한다 이런 생각으로 누워 있었거든요. 수술이 끝나고 죽도 주고 TV도 보면서 뭐 반나절 정도 푹 쉬다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히 쉬고 있었어요. 퇴원하면서 이제 청구서를 받아 들었는데 7,000불 가까운 돈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청구서 내역들을 보는데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출장료 200불, 수술비 4,000불, 그리고 마취 선생님 800불. 뭐 여기까진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해주신 비용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할 때 썼던 키드니 DC, 바로 이렇게 생긴 거요. 이런 게 1불, 그리고 눈물 닦았던 티슈도 2불, 그리고 제가 눈에 붙이고 있던 이 보호대도 7불, 제가 입고 있는 수술복도 24불, 손에 꽂은 저 주사바늘도 11불, 선생님이 수술하면서 썼던 칼도 12불, 마취하면서 제가 썼던 산소도 6불. 이런 식으로 수술에 들어가는 모든 의약품들하고 장비들이 다 비용으로 청구가 돼서 영수증이 무려 4장이나 됐던 거예요. 회복실에서 TV도 보고 반나절 정도 푹 쉬다 나가자 하면서 있었는데 제가 만지는 하나하나 다 돈이었더라고요. 그냥 큰 비용으로 하나로 청구됐으면 싱가포르 의료 비용이 비싸구나 하고 제가 돈을 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내역들이 나열돼 있으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날 어디까지 벗겨 먹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외노자는 회사에서 해주는 회사 보험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의료 시스템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일정 금액을 직원들 의료비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병원에 갔다 와서 영수증을 청구할 때마다 그 비용을 회사에서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유비나 교통비, 출장비들 회사에 청구해서 받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싱가포르에는 워낙 다국적 회사들도 많아서 의료 지원 체계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임금이나 각종 복리 후생에 있어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대로 가장 먼저 시행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료보험 체계도 싱가포르 정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의료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거나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컴퍼니 패널 닥터라는 그분을 찾아가야 돼요. 감기 같은 일반적인 이제 내역들은 본인 부담금 이불만 내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다 돈을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갔던 안과나 이비인후과 같은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려면 이 컴퍼니 패널 닥터가 트랜스퍼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회사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을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저는 이런 게 약간 귀찮아가지고 그냥 사비로 스페셜리스트를 보고 왔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비용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컴퍼니 패널 닥터를 찾아가지 않게 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컴퍼니 닥터가 되도록이면 본인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고요. 스페셜리스트한테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다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래도 회사의 눈치가 보이겠죠? 어떤 예가 있었냐면 제가 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이비인후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컴퍼니 닥터를 찾아가서 봤는데 그냥 일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흔히 쓰는 손전등으로 귀를 비춰서 이렇게 보더니 별게 안 보이는 것 같다고 항생제를 그냥 5일치를 처방해 주는 거예요. 5일 동안 항생제를 먹어보고 이상이 있으면 아무래도 스페셜리스트를 봐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귀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서 그냥 이비인후과를 가면 쉽게 빠르게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와서 그냥 약을 안 먹고 제가 그냥 스페셜리스트한테 전화를 해서 예약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비인후과에 가서 봤더니 그 귀 속에 뇌에 그 이물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석션으로 그냥 쏙 뺐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5일 동안 항생제만 먹고 있을 뻔했어요. 물론 비용은 한 150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컴퍼니 닥터나 일반의를 찾아가지 않고 한국에서처럼 특정 부위가 아프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냥 스페셜리스트를 제가 보러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고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줄은 몰랐었죠.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4일 동안 병가로 푹 쉬고요. 회사에 이제 돌아가서 인사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었더니 컴퍼니 닥터를 통해서 트랜스퍼에서 전문의를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단돈 1불도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회사의 규칙을 어긴 건 제 잘못이니까 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한국처럼 전문의들도 많고 의료 질도 높고 가격도 저렴한 이런 환경에서 지내다가 싱가포르에 와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니까 불편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긴 해요. 비용적인 측면도 물론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외국에 이렇게 단기간 나오시게 되면 주재원 유학생 보험이나 해외 여행자 보험 같은 거를 가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몇 년은 가입을 해가지고 비용을 이렇게 조금씩 한국에서 보전을 받을 수 있기는 했었는데 뭐 그동안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해서 작년에는 갱신을 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운이 없게도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오늘은 이렇게 싱가포르의 비싼 의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싱가포르에 오게 됐는지 싱가포르 취업 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